의미 있는 댓글을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댓글 읽어보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이제 한 분이 쓰신 건데요. 정치적 스탠스를 떠나서 퀄리티에 비해 구독자 수가 너무 적은 것이 아쉽습니다. 분석력 또한 탁월하십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열패감을 채우기 위해 집권 후 똑같은 방법으로 저들의 가족 또한 멸문지화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맞을까요? 문명의 발전을 잠깐 미루더라도 별건의 별건, 수백 번의 압수수색, 친인척 수사, 주변인의 압수수색, 언론 플레이, 파렴치범 만들어 대중에게 우세 주기 등 월권이나 사적으로 권력 남용을 않고 정상적인 비리 수사만 하더라도 저들 일가족 전부가 멸문지화를 당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오세훈 등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들은 그대로 호의호식하며 전두환 같은 안락한 노후를 보내도록 보장받겠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뭐 의미 있는 질문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 채널을 열심히 전파해 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구독자 수가 늘어날 것이고 사람들이 인사조직론의 기본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제가 작년 8월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7월 되면, 7월 말이면 이제 저도 1년이 되는데요. 이제 7만 2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10만, 20만이 돼서 정치하려는 사람과 정치인들과,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광역 의회도 있고 또 기초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인사 조직을 몰라서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어디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이걸 보고, 인사 조직이 안 되면 내가 정치를 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가 전 국민에게 알려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에서 이 열패 채우고 가족 또한 멸문지화 시키는 것이 맞을까요? 예, 지금까지 윤석열이 했던, 한동훈과 함께 했던 이 모든 수사는 불법입니다. 검사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죠. 아주 명백합니다. 근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그냥 눈 감고 봐줬다는 것, 이것이 잘못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검찰 조직을 개혁하지 않은 것, 검찰이 잘못하는 것을 그냥 눈 뜨고 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바보죠, 바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문재인에 대한 이 강의에서 끊임없이 얘기한 것은 촛불 정신을 완전히 배신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려면 뭐하러 대통령이 됐지?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촛불 혁명의 정신을 완전히 저버린 배신자죠. 우리는 역사가 이것을 기록해야 됩니다. 추미애 장관이 오마이 TV와 인터뷰에서도 명백하게 밝혔죠. 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자른 거예요. 문재인이 잘랐다고 나도 방송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낙연과 문재인이 추미애를 잘랐다. 결국 누구 손을 들어줬냐? 윤석열 손을 들어줘서 오늘날과 같은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건 그걸 꼭 들어야 알겠어요? 뻔한 거지. 이게 문제입니다. 문재인의 비열함, 비굴함, 무식함, 무책임함,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명 발전을 잠깐 미루더라도 얘네들이 지금까지 했던 걸 다음 정부에 들어가서 똑같이 얘네들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복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죠, 그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인간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도덕 법칙에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죠. 동물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동물이면 보복해야 되죠. 그렇지만 인간은 보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죠. 왜냐하면 모든 강제력은 다 국가에 위임했고 사적 보복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복하는 것은 안 되고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법 왜곡죄를 신설해야 됩니다. 형법에다가 법 왜곡죄 조목을 하나 첨가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했던 모든 불법적인 행위, 범죄 행위는 평생을 두고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완전히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고위 공직자 사회에서는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독일은 법 왜곡죄가 형법 339조에 있습니다. 독일 형법 339조에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난번 강의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들,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 법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모든 사람, 모든 공직자든 그것이 세무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은 뭐 판사, 검사, 변호사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법과 관련돼서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무조건 법 왜곡죄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법 왜곡죄의 정의가 뭐냐? 법을 해석할 때 의도적으로 일방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경우 1년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서 5년 정도에 따라서죠. 그러니까 벌금형이 없어요. 형법에 1년에서 5년 자유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참심제라고 했잖아요. 참심제는 일반 시민 법관이 법률가가 아닌 시민의 건전한 상식으로 직업 법관과 같이 재판에 참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심제라고 하고 영미식은 배심제라고 하죠. 그것의 옳고 그름을 배심원들이 판단하고 그것의 형량은 그 판사가 그거에 따라서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해 주면 배심원들이 그것에 따라서 형량을 결정해 주는 거는 법률 전문가인 판사가 하죠. 그러나 이 대륙법 계통에 있는 독일은 참심제를 합니다. 그 명예법관들이 하죠. 그것을 보통 4년 임기가 4년 5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죠. 그럼 참심법관은 누가 하느냐? 거기 다 그 구성하는 원칙이 다 있어서 일반적인 시민들 중에서 사회 봉사 차원에서 합니다. 물론 급여는 주죠.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명예롭죠. 그야말로 명예법관이죠. 그런데 법 왜곡죄로 처벌받는 독일의 판사들이 있느냐? 어쩌다 나옵니다. 이게 법관이니까 이게 당연히 법 왜곡죄에 걸릴 수 있다는 건 아는데도 그렇게 하죠. 약 한 2만여 법관이 있거든요. 독일 내 법원 판사들이. 우리는 한 3천여 명 되죠.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법관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2만여 직업 법관들이 어쩌다 이 법 왜곡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법 왜곡죄도 없으니까 또 판사의 판결문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뭐 엉터리 판결이 부지기수로 있을 거라고 뻔하죠.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사법제도의 신뢰도가 가장 낮아요. 아주 처참한 수준으로 낮습니다. 약 한 20%밖에 지지를 받지 못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을 읽고 다 같이 우리 한번 공유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읽어드렸고요. 조직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제고하려면, 그러니까 이것이 검찰 조직이든 법원 조직이든 또는 일반 행정 조직이든 아니면 기업 조직이든 아니면 시민단체든 뭐 협동조합이든 어디나
조직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제고하면 심지어 가정도 조직이잖아요. 가정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투명성, 공정성, 개방성의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유, 평등, 연대의 원칙이죠. 그것을 조직 설계의 3대 원칙으로 전환하면 분권화시키고 자율성을 부여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분권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자율성이 없다. 누구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일한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조직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자율성을 가진 각 개인들이 네트워크로 건강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서로 쌈박질한다. 그러면 조직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분권화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조직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자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잘못 설계된 겁니다.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100% 자기 이웃 직무들과 직무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공유하지 않습니다. 잘못 설계된 겁니다. 검찰청은 그 조직이 허가받은 범죄 집단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의 조직 설계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골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수장을 대통령을 시킨 거예요, 지금. 누가 시킨 거예요? 이낙연, 문재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무능한 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이게 후진국도 아니고 웅크타드가 UN 기구가 한국만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선진국 대열로 만장일치로 정해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따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먹지 않은 거죠. 내가 그래서 이낙연, 문재인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진사조직론을 압니까? 모르잖아. 모르면 배워야 될 거 아니야.